여름밤 무더운 공기가 여전히 대지를 감싸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공포 게시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일상에서의 지루함을 돌기 위해 조금 색다른 이야기가 필요했다. 검색창에 한국 공포썰을 치자 여러가지 흥미로운 글들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제목부터 섬뜩했다. 너도 들리니? 이야기의 시작은 익숙하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다. 어느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내려간 이야기였다. 그 시골 마을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현대화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태풍이라도 불면 정전이 되고 길은 외지이니 걷기엔 다소 위험해 보였다. 대학생 현우는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할머니 댁이었기에 그곳으로 가는 길은 낯설지가 않았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도시에 남거나 해외로 나갔기에 이번 방학은 조용히 쉬며 책이나 읽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예전과 다름없는 고요함이 그를 반겼다. 한편으로는 이 적막함이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도착한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그에게 주의사항을 주셨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놀라지 말고 문을 꼭 잠가라. 현우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시골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냐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방 안은 어둡고 적막이 흘렀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때 어디선가 아주 낮고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또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 했으나 그 소리는 어느새 명확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마음속에 자리잡은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현우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돋았다. 방울 소리가 사람이 내는 목소리처럼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들리니? 한참 동안 얼어붙은 채로 서있던 현우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켰다. 방 안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도 또렷한 기억이 남았다. 할머니 말씀대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이어서 라디오를 켜두고 일부러 소리를 크게 올려 마음을 진정시켰다. 다음날 아침 현우는 혹시 자신의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할머니에게 전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때 할머니는 한숨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 소리는 이 마을 오래된 전설 같은 거란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밤마다 무슨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했지. 그래서 다들 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드는 게 습관이 되었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현우는 여전히 그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초조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뚝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저번처럼 무작정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소리는 점점 선명히 들리니? 라고 물었다. 현우는 공포를 억누르며 자기도 모르게 낮게 속삭였다. 누구세요? 순간 소리는 멈췄고 모든 것이 다시 정막으로 돌아갔다. 밤은 깊고 기묘함은 한층 더해졌지만 이후로 그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현우는 예정된 방학 날짜가 끝나기도 전에 시골을 떠났다. 할머니는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묵묵히 그를 배웅했다. 서울로 돌아온 현우는 여름날에 그 이상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보다는 인터넷에 익명의 글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 이후 종종 그 글에 추가되는 댓글들을 보며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어디서든 들리는 소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도시 괴담처럼 퍼져나갔다. 이후 현우는 다시는 그 소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느꼈던 숨막힐 듯한 공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치 그 소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들려올 것만 같은 느낌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친구들과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만큼 호기심도 컸다. 그렇게 우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가 목록 중 특별히 유명하다는 곳을 찾게 되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저택은 과거 대가족이 살던 집이었지만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 이후로 텅 비어버렸다고 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우리는 저택 앞에 도착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택은 어둡고 불신연스러웠다. 식물들은 엉망진창으로 자라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어져 있었다. 우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에 모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택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마루는 삐걱거렸고 벽지들은 오래되어 색이 바래 있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간 방은 거실로 보였는데 낡은 가구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찬 바람이 불어오며 촛불이 약간 흔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서웠지만 속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2층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뭔가 이상해. 친구 한 명이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해서 움직였다. 2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여러 개의 방이 보였다. 우리는 하나씩 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는 오래된 침대와 깨진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잠깐 동안 눈이 마주쳤다. 그때 전율이 온몸을 훑었다. 마치 무엇인가 우리 뒤에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세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벽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누군가가 다급히 쓴 것 같은 글씨들이 빽빽했다. 이 집을 떠나라. 그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갑자기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캠코더가 으잉 소리를 내며 꺼졌다. 친구 중 한 명은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찔린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힘껏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우리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머릿속은 백지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갑작스레 소리가 멈추고 우리는 문을 열 수 있었다. 우린 밖으로 튀어나왔고 저택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쳤다. 한참 후에야 우리는 차 안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모두가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누구도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저택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와 찬 바람의 기억이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날의 체험은 단순히 흉가 탐방을 넘어선 무언가였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그곳에는 떠도는 영혼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였으나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에 위치한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깊은 산과 울창한 숲이 둘러싸여 있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 모두는 서울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을 만끽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첫날 밤 고요함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당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박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장독대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어둠이 짙어질 때쯤 저기 있는 장독대 근처에 가지 말거라. 우리는 장난삼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저 고풍스러운 옛날 이야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다. 저기에는 이미 떠난 영혼들이 쉬고 있는 곳이란다. 그러니 그들을 방해하면 안 돼.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계속 장독대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혼자 몰래 마당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어 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장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독대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독대에 도착한 순간 그곳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누군가의 낮고 쓸쓸한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흐릿한 형상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대기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찔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
그 순간 내 귀에 또렷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연히 여긴 너의 곳이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에 도착하니 친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나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께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 영혼은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머물던 이란다. 무언가 이루지 못한 한이 있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구나. 내가 나가는 걸 봤을 때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다. 사진 속의 여인은 나를 향해 다가오던 그 형체와 똑같았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듯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그 여인은 이 마을 출신이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고 자신도 생을 다했단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그리움에 사무친 마음으로 이곳을 배회한다고 하더구나. 그 후로 장독대 근처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나는 방학이 끝날 때까지 할머니 댁에서 계속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장독대의 비밀을 지키셨고 나는 그의 의미 지독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오랫동안 나는 그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지내왔다. 하지만 때때로 밤이 깊어질 때면 그 여인의 쓸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다. 여전히 장독대는 그곳에 남아 조용히 그 장소를 지키고 있다.